안녕하세요. 오남매의 미국 주식 TQQQ 투자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은 투자를 추천하는 채널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주식 투자가 두려운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 동생이 우리 자매들 단톡방에 올린 글을 캡처한 사진인데요. 지난 영상들에 이미 공유 드렸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리뷰하고 갈게요. 여동생은 남편이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동생이 만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업 트레이더 생활을 시작했었는데요. 아빠라는 사람이 매일 집에서 주식창만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동생은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싫었지만 고집센 남편을 이길 수가 없었죠. 전업 투자자로 생활하면서 어느 날에는 1천만 원을 벌었다, 어느 날에는 1천만 원을 날렸다를 반복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덥수룩한 수염과 함께 폐인 수준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에 동생이 힘겨워 했었는데요. 쾌쾌한 냄새가 진동하는 방에 문 쳐닫아 놓고 동전 계잡주들과 테마주, 상한가, 하한가, 특징주 따라잡기 등 듣보잡 주식 종목들로만 투자를 했었죠.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오후 3시 20분까지 주식창만 들여다보고 남는 시간에는 주식 관련 차트 분석책부터 주식책이란 책은 전부 다 구매해서 나름 재무제표도 분석해보고 노트에 일목요연하게 적어가면서 개별 기업들을 연구했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자신이 투자하는 종목들은 하나같이 듣도 보도 못한 주식들이었다는 기막히고 웃픈 투자를 하다가 집 말아 드시고 전 재산도 부족해서 여동생 앞으로 나쁜 빚만 잔뜩 남긴 채 여동생에게 이혼당했는데요. 당연히 여동생은 주식이라면 도박꾼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죠. 그 영향으로 우리 친정 식구들 모두가 주식은 이퀄 도박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죠. 저 또한 내 생전에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주식금지다라고 주장하면서 편협된 사고로 살아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특히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사람은 동생 다음으로 바로 저였어요.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동생은 작년에 저에게 미국 주식 TQQQ 투자 권유를 받았던 거였고요. 이랬던 여동생이 이제는 주식 투자는 언니하고 나처럼 했어야 했는데 자신은 남편처럼 하니까 망하는 거였다면서 주식 투자를 권유해준 저에게 무척 고마워합니다. 화면이 사진에 보이듯이 여동생은 시험 공부 중인 아들의 인터넷 강의 비용이 130만 원이 소요된다면서 더불어 자신의 병원비 40만 원이 필요했었는데 자신이 미국 주식 TQQQ를 투자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엔 중고로 구입했던 자동차 보험료를 벌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주식 안 했으면 카드 긁어서 충당한 후에 빚 갚고 얼마 남지도 않는 급여에서 조금씩 할부로 갚았어야 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젠 자동차 보험료마저도 자신이 주식 투자로 벌어서 납부하겠다는 자신감의 표출이 보입니다. 그리고 넷째 언니 고마워라면서 저에게 주식 투자를 알게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까지 남깁니다. 이것만 보시는 분들은 여동생이 단기 매매만 운용하는 줄 아실 텐데요. 여동생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미국 주식 TQQQ를 약 1,700만 원어치를 장기 투자 계좌에 묻어두고 있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여동생이 미국 주식 TQQQ에 투자를 시작한 지 벌써 약 10개월쯤 지난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단기 매매 투자는 6개월 정도 병행했어요. 여동생은 남편이 남겨놓고 떠난 나쁜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 급여에서 많은 부분이 이자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 감당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죠. 동생은 매월 지출될 금액들이 많은 관계로 이에 필요한 만큼만 단기 매매를 병행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동생은 몇 년 더 경험한 언니가 잡아주는 강인한 멘탈과 리딩 아닌 리딩을 잘 따라주고 있어서 작은 투자 원금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고 그 돈으로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으니 언니로서 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한 일이죠. 동생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달라진 표정과 말투와 일상을 보면 희망에 가득 찬 행복감까지 뼛속 깊이 느껴진답니다. 오남매가 미국 주식 TQQQ 투자를 하면서 셋째 언니는 홍삼과 과일을 시도 때도 없이 보내고 2시간 거리가 넘는 곳을 직접 찾아와서 밥도 사주고 갑니다. 오빠는 자신의 수익을 절반 나눠주겠다면서 우리 오남매 모두 수고비조로 얼마씩 저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정말 말만 들어도 얼마나 행복한지 이 보람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죠. 동생인 내가 언니 오빠들 계좌 조금 신경 써주는데 무슨 수수료를 받으며 무슨 수익의 절반을 받나요? 저에게 보낼 보약값이 있으면 그 돈으로 TQQQ를 한 주라도 더 사자고 했어요. 저는 언니들보다
투자 금액이 많아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미국 주식 TQQQ를 투자하면서 우리 오남매가 이토록 우애가 좋아졌다는 게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큰 선물입니다. 요즘 미국 주식 시장의 상승을 맞이한 개미 투자자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인데요. 어떤 전문가가 하락할 거라면서 기다리라고 해서 믿고 기다렸더니 미국 주식 시장은 계속 상승 랠리를 펼칩니다. 상승하는 주가를 바라만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이나 기존의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조차도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많은 고민에 빠져 계실 텐데요. 아무런 대책도 계획도 없이 나만 올라타지 못할까봐 불장에 올라타는 분들이 있을까 정말 걱정됩니다. 먼저 주식 투자 초보자인 저의 작은 의견을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TQQQ를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미국 주식 시장에 처음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작은 지수 추종 ETF인 SPI와 QQQ ETF에 6대4 정도로 묻어 놓던가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겠다 싶으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주식을 소량씩만 먼저 매수해서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워밍업을 다진 후에 천천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해 나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시장에 넘어와서 처음에는 우량 주식인 개별 종목으로 시작해서 SPY ETF나 QQQ ETF로 리밸런싱을 하곤 하는데요. 저도 국내 주식인 공모주를 시작해서 삼성전자를 거쳐서 애플 등의 초우량 개별 종목을 거쳤고 다시 SPY ETF, QQQ ETF로 리밸런싱 했고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점차 갖게 되면서 결국은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로 TQQQ로 올인 중입니다. 저도 이제 겨우 주식 투자 4년차인 여러분과 같은 주식 초보자예요. 여러분보다 더 아는 것도 없고 다만 확실한 것은 TQQQ란 종목에 대해서 분석 능력은 없지만 남들 이상의 공부는 충분히 했다고 자부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미국 주식 TQQQ 주가가 1년 동안 마이너스 79% 이상 하락했을 때에도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 60% 이상 하락했어도 꾸준히 물타기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이죠.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서킷 브레이커라는 제도로 시장의 충격을 낮춰주곤 하는데요. 미국은 1987년 10월 19일 단 하루 만에 다우지수가 22%나 폭락하는 이른바 블랙 먼데이 사태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충격에 빠진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증시 급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 거래를 강제로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현재 서킷 브레이커는 미국 뉴욕 증권 거래소이든 미국 나스닥 시장이든 간에 S&P 500 지수가 7% 이상 하락 시 서킷 브레이커 1단계로 15분간 매매가 정지되고 S&P 500 지수가 13% 이상 하락 시에는 2단계로 15분간 매매 정지가 되며 S&P 500 지수가 20% 이상 하락 시에는 3단계로 그날 매매 정지를 시키고 다음날 다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별 종목은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SPY ETF와 QQQ ETF 위주로 6대4 정도로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되고요. 이 방법이 마음 편하고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라는 소신 의견 드려봅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의 작은 변동성부터 느껴보면서 변동성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단련된 후에 천천히 TQQQ 투자로 넘어오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때는 이미 TQQQ 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하냐고 반문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 정도는 감당해야 합니다. 나의 소극적인 선택에 대한 대가이며 반대로 미국 주식 TQQQ의 가격이 그때에 폭락해서 추가 매수할 기회가 왔을 수도 있잖아요. 이 또한 내가 선택한 현명한 대가일 뿐이니까요. 우리는 위험 없이 무조건 안전하게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요. 이 세상에 투자 없는 수익은 없으며 리스크 없는 수익도 없습니다. 당연히 저처럼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도 있으며 반대로 하락에 베팅하는 SQQQ 투자자들도 있는 법이죠. 나와는 반대 포지션을 투자한 분들을 바보라고 욕할 일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하락에 베팅한 그들만의 투자 상품이었을 뿐이니까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아는 주식 투자만 하지 말고 단 한 주라도 좋으니까 직접 실천해보는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리딩방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갖다 바칠 돈, 수업료라고 생각하시고 그 돈으로 직접 애플 10주라도 매수해보세요. 시간이 돈임을 잊지 마시고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가져온 고사성어 시간은 돈이다라는 뜻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식 학교를 2년밖에 다니지 못했어요. 하지만 스스로 책을 찾아 읽고 노력한 끝에 존경받는 정치가이자 발명가가 되었죠. 프랭클린의 검소하고 부지런한 생활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00년이 흐른 지금도 미국인들이 자랑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프랭클린은 1748년 젊은 상인에게 보내는 조언이라는 짧은 글을 발표했어요. 사람들은 프랭클린의 글에 나오는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을 주의 깊게 보았는데요. 시간이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많이 있었지만 시간을 경제적으로 생각해서 이야기한 사람은 프랭클린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우리는 시간이 소중함을 이야기할 때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었어요. 이처럼 저 역시 이 고사성어를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남매의 미국 주식 TQQQ 투자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